안녕하세요. 재무상담사 박상훈입니다. 네, 오랜만에 이렇게 얼굴로 인사드리는 것 같고요. 얼굴 작게라도 인사드리면서 영상을 올려보고자 합니다. 나스닥백 투자, 적립식 투자에 대한 영상으로 지난주에 제가 금요일 날 조금은 급하게 여러분에게 제안 드리고자 나름의 열정 어린 마음으로 드렸었고요. 오늘 제가 매수하는 방향의 기본적인 컨셉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나스닥백으로 적립식으로 꾸준하게 인덱스를 따라가는 마음 편안한 투자로 목표를 갖는 적립식 투자로 여러분이 동행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여드리는 이미지는 이제 참고로 노트북 LM이라고 제가 구글의 AI로 요약된 영상들을 상담하는 영상들을 제가 녹화해서 보내드리고 있는데 한 분 한 분 상담하면서 노트북 LM으로 요약을 해서 드렸던 이미지들 중에 하나씩은 제가 captu해서 올려드립니다. 이런 메시지 드리는 방식이 제가 간단하게 최근에 변화되고 있는 AI 시대에 AI 에이전트, 즉 AI를 통해서 저의 비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효율적인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 시도이고요. 요즘에 줌 상담을 많이 하면서 이렇게 녹화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서두가 길었습니다만은 세상이 참 AI를 화두로 해서 엄청난 산업의 변화들이 있는 거죠. 그 산업의 변화 속에서 주식에 대한 버블 논란들도 있지만 모쪼록 이것이 꺼질 만한 버블이 아니라 기업의 이익과 투자의 확대로 이어지는 제가 말씀드린 투자는 우리 보통 사람들이 투자하는 투자도 있지만 AI 기업들, 빅테크 회사들이 캐펙스라고 하는 자본 투자를 하고 있는 그 캐펙스가 늘어나고 있는 그 영역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만큼 이제 자본의 확대가 자본 생산성을 늘리면서도 자본이 확대되고 투자가 확대되고 또 기업의 이익들이 확장되고 있는 마당이기 때문에 99년도, 2000년 초반에 IT 버블, 그때는 닷컴 버블 얘기만 나오면은 다들 주식을 뭐 아무거나 사는 그런 시대였었더라고 미국에서는 썼지만 어쨌든 지금은 그런 논란들이 크게 걱정될 바는 아니다라고 하는 분위기들이 대세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기술주에 적립식으로 꾸준하게 투자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인덱스 펀드, 물론 ETF라는 방법도 있지만 저는 여러분이 적절한 마음 편한 투자를 통해서 일부 약간의 수수료가 발생한다더라도 인덱스 펀드를 통해서 동행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매월 꾸준히 미국의 기술주에 나스닥 100 지수에 투자되는 방법으로 신한 자산 운용에서 운영하고 있는 미국 나스닥 100 기술주 모아놓은 10개, 100개 지수, 100개의 시가총액이 많은 회사들을 모아놓은 그 인덱스 펀드로 지수를 추종하는 인덱스 펀드이고요. UH로 언헤지, 즉 환율을 고정하지 않는 선취형 온라인 가입하는 상품으로 펀드를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예전에는 펀드 매수하는 화면에서 화면을 캡처해서 보여드리면서 안내를 드렸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이런 개요 형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휴대폰 앱에서도 본인이 매류를 찾고, 펀드를 찾고, 계좌를 찾고, 이런 과정들이 한 분 한 분 여러분도 숙달이 되는 것도 좀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디지털 금융사기 역량, 디지털 금융 사기를 방지하고 예방할 수 있는 역량은 거래 역량도 중요한 요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약간 캠페인성 말씀이지만 매수하는 화면을 제가 캡처해서 올려드리는 방식보다는 개요와 흐름들을 정리해서 여러분이 그런 흐름에 맞게끔 앱을 비대면으로 활용하실 수 있는 능력도 키우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활용하고 잘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충분히 그런 여러분이 습관을 들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첫 번째로 펀드 매수를 할 때 펀드를 이제 검색하시면 됩니다. 제가 톡방에 올려드렸고 마지막 영상에도 올려드릴 텐데 펀드 검색한 다음에 매수를 누르시고 임의식으로 거치식이 아니라 목돈을 넣는 것이 아니라 임의식으로 선택하시면 되고요. 자동이체를 설정하셔서 목표하는 기간 10년, 20년 정도 물론 이제 ISA 계좌를 3년 만기로 설정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일단은 기간은 좀 길게 설정하셨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ISA는 3년 뒤에, 5년 뒤에 계좌를 해지해서 정산하더라도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은 내가 목표하는 기간을 머릿속에 상정한다라고 생각하고 기간을 종료일을 선택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종료일은 자동이체가 적립되는 그 종료 날짜인 겁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투자증권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이 아니라 투자 상담사, 펀드 권유 대행인, 증권 투자 권유 대행인으로서 제 코드를 넣어 주셔야만 제가 전산에서 확인될 수 있어서 여러분과 소통할 수 있기에 저의 코드 SU0242 누르시면은 제 이름 박상훈이 조회가 되니까 그 화면까지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이 화면이 아래쪽에 있다 보니까 좀 놓치는 분들도 간혹 계셔서 제가 펀드 내용을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생겨서 몇 년 뒤에 그 펀드를 가입했었는데 제가 보이지 않아서 서로 소통을 못하는 경우들이 생기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펀드 종료일 설정하면서 자동이체 설정하실 때 아래쪽에 화면을 약간 내리시면은 권유 직원 코드 입력하는 화면이 있으니까 여기에 제 코드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거치식이 아니라 임의식으로 꾸준하게 적립식으로 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목돈을 운용할 때는 자산 배분해서 주식과 채권, 다양한 대체 자산까지 해서 자산의 안정성을 기해야 되는 반면 매월 꾸준하게 저축하는 것은, 투자하는 것은 가격의 분산, 시간의 분산을 통해서 그 자체가 분산 투자가 되는 거니까요. 가급적 굉장히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것은 공격적으로 투자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가장 공격적인 미국의 기술주, AI 산업 비중이 많은 AI 기술주 비중이 높은 나스닥 100에 우리는 적립식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임의식으로 선택하시면 된다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지금 여태까지 수익률이 어땠나? 지금 이 펀드, 신한 미국 나스닥 100 인덱스 펀드의 수익률은요, 지금 이 빨간색으로 나스닥보다는 높은 수준입니다. 아까 제가 언헤지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헤지와 언헤지의 차이는 헤지는 환을 고정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언헤지라는 것은 환을 고정하지 않는다. 반대로 헤지는 환율을 고정하기 위해서 매년 2% 정도의 수수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ETF라든가 펀드에서 H가 붙어 있는 것은 환율을 고정한다는 뜻인 건데요. 우리나라보다 미국이 고금리 통화기 때문에 1년 뒤에 우리나라 달러와 원화를 교환할 때 당연히 미국 달러에 돈을 얹어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1년 뒤에 환을 고정했을 때 마이너스 26원 정도의 스왑 포인트, 마이너스 손해가 생깁니다. 이 부분은 예, 제가 누차 톡방에서 말씀을 드렸었던 거고, 2% 남짓하는 굳이 달러를 해지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환율이 떨어지면 어떡하나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달러 자산에 투자한다라고 생각하셔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집, 여러분이 갖고 있는 예금, 여러분의 국내 주식도 있지만, 원화 표시, 우리나라 원화 표시 자산 말고, 달러 표시 자산을 여러분의 일부 포트폴리오로 담아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저는 언헤지, UH라는 펀드 선택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으로 설명을 보면은 수익률 말씀을 드리다가 자, 실제로 오른쪽을 보시면은 이 제가 추천드리는 펀드는 2023년 8월 달에 펀드가 런칭이 됐었는데요. 2년 좀 지난 거죠. 자, 오른쪽을 보시면은 빨간색으로 수익률은 74.67%, 아래쪽에 있는 나스닥 100, 해지드니까 이건 해지를 한 겁니다. 해지한 ETF나 펀드의 수익률은 64.88% 정도 수익이 된다라고 하는 건데 왜 빨간색 제가 권유하는 인덱스 펀드 UH가 높은 거냐면 UH라서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언헤지로 환을 고정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최근 1년, 2년 동안 환율이 1,300원, 1,400원까지 오늘 1,420원 중반대까지 급등을 했었는데요. 여러분이 언헤지로 해서 달러를 투자한다라고 생각하시고 달러로 된 자산으로 나스닥 100을 사신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환은 오픈한다. 그래서 달러 자산을 취득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난 2년 동안, 이게 3년짜리도 선택 가능한데, 이 펀드가 선택
오픈된 지가 2년 2개월 정도 됐기 때문에 여기서 선택할 수 있는 탭이 2년짜리라서 자, 과거의 수익률이지만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100만 원씩 꾸준하게 2년 동안 투자했더라면은 오른쪽을 보시는 것처럼 2,400이 3,135만 원, 즉 30%의 수익이 나서 735만 원 정도 수익이 났구나라고 보실 수 있을 텐데요. 물론 지금 최근 2년 동안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림이 네, 코로나 이후에 빅테크 기업들이 많이 이제 성장하고 특히 AI의 붐이 일기 시작했었던 23년 초부터 나스닥 100이라든가 기술주 붐이 굉장히 컸었는데요. 지난 2년 동안의 수익률이 이러하나 앞으로 2년 뒤, 5년 뒤가 어떠할지는 모르겠지만 즉 과거의 수익률이 미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 것처럼 하지만 앞으로 감안은 해보실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주식에 담겨 있냐면 일단 나스닥 100의 지수를 추종하는 QQQ라는 ETF가 19%, 20% 정도 담겨 있고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던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 브로드컴, 메타, 페이스북 회사죠. 넷플릭스, 테슬라 이 정도로 담겨 있고요. 상위 10개 정도 담겨 있는 종목의 유형들을 갖고 미국의 나스닥 100 기술주에 상장되어 있는 나스닥 시장에서 시가총액이 높은 100개를 선택해서 그 시가총액별로, 즉 주가의 주식 수량을 곱한 시가총액의 비율대로 이 펀드 안에서 비율을 조정합니다. 그리고 ETF를 사는 것도 있지만 각각 개별 종목을 사기 때문에 거래 비용은 또 전체적인 비용은 높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펀드이기 때문에 ETF가 아니라 인덱스 펀드,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이기 때문에 보수와 수수료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릴 텐데, 인덱스 펀드는 보편적인 펀드보다도 수수료가 저렴합니다. 보편적인 해외 펀드는 보통 펀드 오브 펀드라고 해서 엄브렐라 방식이라고 해서 이제 우산대처럼 펀드 안에 다른 펀드들이 이렇게 좀 포함되어 있는 재간접 펀드라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십수년 전에 가입했던 해외 펀드들은 1.7%, 1.5% 정도 해외 펀드 수수료가 높은 경우들이 많아서 펀드는 비싸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일단 인덱스 펀드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종목을 편입하고 있기 때문에 종목을 직접 사는 형태이기 때문에 보수가 꽤 높진 않습니다. 물론 이제 ETF는 0.0009% 정도로 해서 운영 보수가 낮고 거래할 때 연금 계좌나 IRP 계좌에서 살 때는 거래 수수료가 없긴 하지만 ISA 계좌에서는 거래 수수료가 발생을 하고요. 하지만 펀드는 수수료는 어떤 수수료냐면 거래할 때 수수료가 아니라 매수할 때 수수료가 발생을 합니다. 매입할 때 선취 판매 수수료가 0.2% 정도 발생을 하고요. 오른쪽에 있는 총 보수, 운용되는 기간 동안 0.26% 정도, 아래쪽에 운용 보수 0.09, 판매 보수 0.11, 그리고 수탁 사무 쪽에 비용들이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증권 투자 상담사로서 한국투자증권에 소속되어 있는 투자 상담사로서 왼쪽에 있는 선취 판매 수수료 0.2%에 60%인 0.12% 정도가 저의 수수료 체계입니다. 저는 증권사를 통해서 매달 수수료를 받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이런 부분들도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오른쪽에 가운데에 있는 총 보수, 가운데 아래쪽에 판매 보수 0.11% 곱하기 60% 정도 되는 0.06% 정도가 저의 펀드를 운영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른쪽에 환매할 때, 펀드를 끝낼 때 수수료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말씀드렸던 것은 선취 판매 수수료, 그리고 펀드를 운영하는 기간 동안 펀드 보수가 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더라도 저는 여러분이 때때로 사는 ETF로 스트레스를 받기보다 또는 적립식으로 ETF를 5만 원 이상 설정 가능합니다만 저는 인덱스 펀드를 통해서 수수료 차이가 크지 않다라면 저와 함께 동행하고 저에게 또 적절한 수수료도 주시면서 네, 저는 ETF는 IRP나 연금 계좌에서는 거래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IRP 계좌, 연금 계좌에서 ETF를 거래할 때는 저에게는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저는 돈만 따져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합리적인 수준에서 보수를 이렇게 형태로 저에게 주신다라고 생각하는 면으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뭐 원고 없이 말씀드리고 있고요. 선취 판매 수수료 0.2%, 펀드 운용 보수, 판매 보수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걸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당신의 장기 투자 목표는 무엇인가요? 라는 제목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 보통 투자할 때 돈 자체를 불리려고 하는 마음으로 트레이딩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들이 있는데 10년 뒤에 자녀가 대학 간다, 20년 뒤에 자녀가 대학 간다, 또는 5년 뒤에 은퇴 자금이다. 그래도 그 돈을 노후와 함께 동행하는 자산이다라고 생각하면 5년이 아니라 10년, 20년 멀리 내다보고 투자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여러분이 인덱스 펀드를 가입할 때, 매수할 때 그런 마음 꼭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이 돈은 나에게 어떤 돈이구나. 매달 버는 소득에서, 생기는 소득에서 꾸준하게 적립식으로 투자한다라면 5년 뒤에, 10년 뒤에 어떤 돈이다라는 마음속을 생각을 꼭 하시고요. 펀드를 매수할 때, 아까 자동이체 설정할 때 밑에 보시면은 펀드에 이체될 때 부기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여기다가 자녀 대학 자금, 또는 노후 자금, 또는 여행 자금, 또는 내 집 마련, 이런 식으로 꼬리표를 달아서 부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즉, 펀드 매수할 때 그 부분, 목표를 여러분이 적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제가 캠페인 드리면 그렇게 작성해서 적립식 설정하면서 목표를 적으셨던 부분을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은 저에게 개인 톡으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그 목표를 저도 상기하고 메모해서 응원드리는 마음으로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는 자산 관리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 그리고 마음 편한 투자로 성공하시길 바라고요. 아까 제가 ETF와 펀드에 대한 수수료 차이를 잠깐 말씀드리긴 했었습니다만, 저희들 FC, 즉 한국투자증권에 소속되어 있는 투자 상담사들이 가끔 모여서 세미나하고 이야기할 나눌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ETF를 통해서 수익 내는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하고 적립식 펀드를 통해서 꾸준하게 투자한 사람들하고 결국에 5년 뒤에, 7년 뒤에 보니까 ETF로 트레이딩한 사람보다는 적립식으로 마음 편안하게 투자한 사람들이 오히려 수익률이 높았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해보고요. 왜냐하면 ETF는 내가 관리하고 쫓고 그리고 또 가격이 올라갈 때 중간중간 팔기도 하고 이런 일이 생기다 보니까 네, 또 무리하게 투자했다가 손해보는 경우들도 있고요. 저는 적립식으로 인덱스로 여러분이 비용이 저렴한 펀드니까 인덱스 펀드로 동행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성장하는 산업에 마음 편안한 투자로 동행하시기를 바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재무상담사 한국투자증권에 소속되어 있는 투자상담사 펀드증권 권유 대행인 박상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